이단 사이다. CBS는 신천자옥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찬야의 꽃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월 12일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검찰이 여신도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재록 교주에게 구형한 게 아니라 여신도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는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3명이 허위로 증언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허위로 증언을 했을까요? 2018년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여신도 A는 피해자들이 슬립 차림을 한 채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슬립을 입은 적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10월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신도 B는 이재록 목사와 술과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술도 없었다고 증언을 했고 이재록 목사와 집단 성관계가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다른 한 명인 여신도 C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해서 이증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3명 모두 위증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은 징역 몇 개월을 구형한 건가요? 검찰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에 대해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라고 칭하며 이재록 교주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조직적인 이증을 했다고 하면서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대해 6년 전 사건임에도 피해자 진술이 채택됐다는 점, 이재록 목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의 증언을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나 고발장, 녹취서, 진술조서, 녹취록 등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는 모두 동의 의견을 밝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위증죄로 여신도들에게 구형한 징역 6개월. 어떻게 보세요? 형량이 적절한 건가요? 과거의 이증 혐의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전후로 법원에서 이증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로 변화됐습니다. 위증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무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중범죄입니다. 네. 저도 신천지 이장교회의 재판에서 이증하는 가짜 목사 박모 씨 때문에 2년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후에 신천지 신도임이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복음 성교회 정명석 교주 여대생 성폭행 재판 때도 JMS 신도들이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이증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위증죄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 재판에서 여신도들이 이재록 교주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서 법원에서 위증했다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이재록 교주 재판은 어떤가요? 다 정리가 됐나요? 이재록 교주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모두 있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대부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1심 형사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8명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이 늘어나 총 9명이 됐습니다. 검찰은 신도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지도자인 이재록 목사가 진화,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 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1심 재판부는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 가늠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강제추행이 오후가 아닌 오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사건 범행을 오후가 아닌 날짜로 특정해서 공소 사실을 변경합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서 1년을 높여 징역 16년으로 선고를 합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2019년 8월 9일에 대법원 3부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 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럼 피해 여성들은 신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종교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이재록 교주를 전능한 존재로 생각하며 만민중앙교회에서 성장한 20대 여성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재록 교주를 특별한 능력을 갖춘 존재로 믿고 추종했으며 이재록 교주의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루밍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재록 교주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신의 기도처로 이 여성 9명을 불러내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반복했다고 말하고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형사 재판은 대법원에서 16년이 확정이 됐고 민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고법 민사합의 34부는 2021년 1월 27일에 피해자 7명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재록 교주와 만민중앙교회가 총 12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 1심 재판부 서울지법 민사합의 46부는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을 3명에게는 각각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부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와 신도들도 1인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면서 총 1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재록 교주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자리는 공석일 텐데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재록 교주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된 후에 만민중앙교회를 이끌어갈 교육자들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열렸던 교육자의 총회에서 선거 결과 회장의 주모 씨, 부회장은 조모 씨와 이모 씨, 총무는 조모 씨, 서기는 정모 씨, 회계는 성모 씨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감옥에 있는 이재록 교주에게 알렸는데 교회 원로회, 당회, 교역자회, 지역장, 조장, 구역장에 앞으로 7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재록 교주가 신임 교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7장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재록 교주 자신의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네. 이재록 교주를 배신한 자들이 이재록 교주의 예언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철저히 통해 자복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받든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으킨 기적, 예를 들어 수련회 때마다 일기와 온도 조절을 했고 비를 그치게 하고 별들을 보게 했으며 태풍을 물러가게 하는 등 날씨와 기후에 관한 기적들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재록 교주가 이렇게 자신의 기적들을 언급한 것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도 언급되지만 만민중앙교회 내부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계속 만민중앙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록 교주는 자신의 윤리적인 투명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월급과 모든 수입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구제와 양들을 위해 써왔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헐뜯고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내딸 이모 씨의 과거 일을 들추며 힘들게 하고 첫째 딸 이모 씨와 둘째 딸 이모 씨를 아예 교육자 임원에서 제외시킨 2020년 11월에 있었던 교육자 총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록 교주의 막내딸을 당회장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여기에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편지로 인해서 교육자 총회 결과가 번복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선거가 이루어져 교육자 회장에는 이재록 교주의 둘째 딸 이모 씨, 부회장은 이재록 교주의 첫째 딸 이모 씨와 임모 씨, 총무는 조모 씨, 서기는 이모 씨,
회계는 이모 씨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막내딸 이모 씨는 이재록 교주의 권한을 갖는 당회장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재록 교주의 만민중앙교회는 과거 이재록 교주 체제로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만민중앙교회에서 이탈한 세력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탈한 사람들도 있는데 집단으로 이탈한 대표적인 단체가 현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올레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이재록 교주의 계시 대연자로 활동했던 이모 씨와 쌍둥이 동생 전국 지교회 총 지도교사였던 이모 씨가 이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안에 있을 때도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쌍둥이 언니 이모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이재록 교주에게 그 계시 내용을 전달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록 교주를 찬양하고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만민중앙교회에서 탈퇴를 한 건가요? 이재록 교주 막내딸 이모 씨와 권력 다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00명과 이탈을 했고 현재 정통교회 건물을 인수해 올레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을 세우고 거의 교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단들의 분파와 같은 현상이 만민중앙교회 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현상이네요. 이단 사이다 오늘은 이렇게 만민중앙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